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한 35년간의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크고 아픈 상처입니다. 사회, 경제적 수탈의 극대화와 더불어 역사 왜곡, 창씨 개명 등 일제는 대한민국을 분열하고 대한민국을 지구 위에서 소멸시키려 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악랄하며 치욕적인 시기죠. 하지만 달리 말하면 일제강점기 그 35년은 민족 독립운동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가 계시죠. 부산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그 해에 태어나 독립을 한 해 앞두고 34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 숭고한 영웅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을 다루는 부산피디야. 오늘의 주제는 피로 써내려간 독립운동사의 들꽃 박차정 의사 이야기입니다. (1910년 5월) 박차정은 부산 동네 복천동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박용안과 어머니 김맹련 사이의 3남 2녀 중 넷째죠. 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의 가족들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친 박용안 선생은 탁지부, 즉 오늘날 기획재정부의 주사를 지낸 측량기사였습니다. 경술국치의 치욕 이후 일제는 수탈의 일환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는데 자신이 그 일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비분관계 1918년 유서를 남기고 자결합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제일 먼저 한 사업이 토지조사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제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토지조사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래가면 이분이 막 그런 걸 좋게 생각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사실 토지조사 사업하는 거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한국의 토지 제도를 근대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제가 한국을 완전한 지배를 해서는 토지 지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토지의 조사 사업이지 그걸 통해서 조선 동양 척식회사가 많은 토지를 가지게 되고 친일파 양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갖다 그걸 비율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니까 이분이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침략 정책의 동정인 거 아닌가 하는 그래서 비분강경에 해가지고 1918년에 자결한 걸로. 박차정 의사의 두 오빠들 또한 독립운동가입니다. 큰오빠 박문희 선생은 신간의 동래지회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둘째 오빠 박문호 선생은 주로 중국에서 망명투쟁을 펼쳤고 의열단 간부로 활동하던 중 일제에 검거돼 1934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했습니다. 1995년 박차정, 2018년 박문희, 2019년 박문호 의사가 차례대로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습니다. 항해 임성의 정부에다가 자금도 조달하고 중국에 있는 군사학교에다가 학생도 파견하고 하는 국내에 조달책을 하는 게 자기 첫째 오빠죠. 둘째 오빠 박문호는 일찍부터 중국에 건너가요. 의열단의 단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박차정 의사를 비롯한 가족은 1928년 설립된 동네 성결교회 교인으로 남녀평등 사상, 민족의식 등 일찍부터 조금 깨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의 강력한 항일 정신 덕에 박차정 의사 또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마치 숙명처럼 독립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길 수 있었죠. 그의 본격적인 독립운동은 1925년 동네 일신여학교에 입학하고 시작됩니다. 현재 동네 여자고등학교인 이 학교는 호주 장로교 선교계 학교로 민족정신교육과 함께 한국인에게 중요한 조선어, 역사, 지리 등의 교과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많은 민족운동가를 배출해냈고 1919년 3.1운동 시에는 부산 지역 만세운동의 초기 전개에 큰 역할을 한 학교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기숙사를 뛰쳐나와 좌천동 거리를 누비며 만세 시위를 전개했고 부산 경남 3.1운동을 이끌어내죠. 당시 일신여학교는 부산 지방 여성교육의 산실이며 항일 여성운동을 주도한 구심점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을 가진 학교에 박차정 의사가 입학하니 가정에서 키워온 항일의식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박차정 의사는 부산 지역 학교의 동맹 휴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노인으로 변장한 다음 학생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휴학을 주도하고 연락책 역할을 자처했죠. 노파로 변장을 해가지고 각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동맹 휴교를 하는데 박차정 의사의 운동이 눈여겨본 사람들이 많아요.
박차정 의사는 글쓰기에도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가 교지에 쓴 철야라는 소설에서 당시 박차정 의사의 항일 정신이 잘 나타납니다. 철야는 자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글인데요. 일제강점기 옥살을 한 독립투사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어 사회의 냉대와 굶주림과 싸우면서 밤을 밝힌다는 내용으로 15세 소녀가 쓰기에는 너무나 강한 현실인식과 사회의식,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글이었죠. 박차정 의사는 문학적 소질을 인정받아 등단을 권유받기도 했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여작가가 아닌 여전사였습니다. 글에 뛰어났습니다. 국어 스님들이 문학이 워낙 재질이 있으니까 문학까지 길을 가라 그랬는데 그 문학보다는 독립운동에 오히려 투사하고 싶다. 그래가 문학은 잠시 접어두고 독립운동의 길을 나가게 되는 거죠. 이후 박차정 의사는 항일 여성운동단체 근우회에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근우회는 좌우연합 독립운동단체, 신관회의 자매단체로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계열 여성단체와 사회주의 계열 여성단체들이 모두 참여한 여성운동 통합 조직이었습니다. 다른 여성 독립운동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민족해방운동은 주 운동이지만 그 못지않게 여성해방운동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근후에는 신관회와 같이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행동 강령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일체 철폐, 조음 폐지 및 결혼의 자유 등을 내세웠습니다. 박차정 의사는 근후회의 핵심 멤버로 선전 조직과 출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1929년 12월 3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해 조선과 일본 학생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전개된 항일 운동인데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운동으로 이어졌죠. 1930년 1월 박차정 의사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연장으로 서울에서 전개된 여학교와 여학생들의 대규모 통합시위, 일명 근후회 사건을 주도합니다. 이화 여자 전문학교, 숙명여학교 등 11개 여학교가 참여한 이 대규모 항일운동은 광주 학생 석방 만세, 약소민족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개됐습니다. 주동자로 지목된 박차정 의사는 일제에 의해 구속됩니다. 1930년 출소 후 의열단에서 활동하고 있던 둘째 오빠 박문호가 보낸 청년을 따라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의열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국내 독립운동의 한계를 느낀 거죠. 3.1운동 이후에 무단정치에서 결국 문화정치로 바뀌잖아요. 사실은 문화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따지보면 오히려 더 감시가 강합니다. 풀어주는 것도 했지만 오히려 감시가 더 철저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의열단은 1919년 약산 김원봉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이때까지 독립운동을 벌이던 다른 단체와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면 의열단은 독립을 위해서는 무장투쟁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일제의 고위 관료를 암살하거나 오용기관을 테러하는 일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에겐 희망의 상징이었고 일제에겐 가장 두려운 상대였습니다. 무장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장투쟁이. 왜 무장투쟁이 되느냐면 무장투쟁을 해야만이 국내 사람들이 알리기도 하고 또 세계인들에게도 알릴 수 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조금 사건 같은 게 있으면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큰 그 보도를 위해서는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고관을 암살하는 겁니다. 박차정 의사는 1931년 3월 김원봉의 두 번째 아내가 되는데요. 이후 그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김원봉과 함께하며 의열단의 핵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레닌 정치학교를 이제 운영합니다. 조선공산당 재건운동도 벌리게 돼요. 거기에 이제 참여하면서 같이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박차정 의사가 대단히 혁명성이 강하고 투쟁성이 강하고 그게 아마 대원들 간에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이가 많이 좀 차이가 나지만은 김원봉이가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게 아닌가. 남편 김원봉을 도와 청년 투사를 양성하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개설에 앞장섰으며 이곳에서 여자교관으로 혁명정치 및 이론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의열단 간부학교 입학생 모집에는 박차정 의사의 첫째 오빠 박문희 의사가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간부학교에서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은 물론 비밀공작법, 폭탄 제조법, 실탄 사격 등을 가르쳤습니다. 박차정 의사는 뛰어난 문학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동포여 울어도 소용없는 눈물을 거두고 결의를 굳게 하여 모두 일어서라라는 내용의 교가를 짓기도 했습니다. 1935년 김원봉은 의열단을 비롯해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등 좌우를 망라한 민족혁명당을 만들게 됩니다. 박차정 의사는 당시 임철회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민족혁명당의 지원단체인 남경조선분여회를 결성하고 여성들을 독립운동에 전폭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했습니다.
남경조선분여회의 창립 선언문에서 박차정 의사의 여성 해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조선 분여를 봉건적 노예제도에서 속박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이며 우리 민족을 박해하고 있는 것도 일본 제국주의라며 조선의 모든 여성들이 총단결해 일제를 타도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민족해방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을 동시에 강조한 박차정 의사의 사상이 잘 드러난 대목이었죠. 1938년 일본이 중국의 수도 난징을 점령해 30만 민간인을 학살하는 난징 대학살을 일으킵니다. 중국 민중의 항일 의식이 불같이 번지던 때였죠. 김원봉은 항일 동맹군으로서 조선 의용대를 창설해 전쟁에 나서며 본격적인 항일 무장 투쟁의 길로 나섭니다. 박차정 의사도 당연히 함께하죠. 그는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 단장으로서 활약하는데요. 22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부녀복무단은 전선에 나가 있는 대원들에게 보급 물자를 전달하고 전단이나 표어를 만들어 살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선으로 나가 총칼을 들고 함께 싸웠죠. 그 일반 독립운동하는 여성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총칼을 들고 직접 나갑니다. 그러고 또 안 할 때는 글을 잘 썼으니까 그 일본의 경고문을 써가지고 글로서 경고하고, 결국 너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일본의 군벌이나 재벌을 위한 전쟁이지 일반 대중 너는 속고 있는 거다. 왜 너가 희생당하느냐? 이제 빨리 너가 탈출하라 하는 그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끝없이 독립운동에 관련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박차정 의사는 1939년 중국 강서성 곤륜산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광복을 한 해 앞둔 1944년 5월 27일 숨을 거두게 됩니다. 34 짧지만 불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충칭에 있는 화상산 공원묘지에 묻혔습니다. 해방 후 김원봉은 박차정 의사의 유골을 수습해 자신의 고향인 경남 밀양에 이장하죠. 화상산 공원묘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독립운동하다가 이름 없이 죽었던 무명용사들의 무덤이 다 거기가 있어요. 공원묘지 같은 데. 거기에 원래 묻혔습니다. 96년도에 묘지에 가보니까 하얀 들꽃이 그 공원 전체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그걸 갖다가 조선화라고 표현해요. 조선의 꽃이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다 그 무덤이 그 있는 거니까. 해방 이후 월북한 김원봉의 행적 때문에 꽤 오랫동안 박차정 의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주의자로 낙인 찍혀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건국 훈장 독립장에 추서되며 서서히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남편 김원봉을 떠나 한 사람의 독립투사로 당당히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며 동시에 여성해방운동을 주장한 유일무이한 실천가이자 선구자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군사 정권의 연장자를 봤을 때 박차정 의사의 일대기를 정보면 사회주의 성향이 많은 그 단체도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공헌을 못 주게 된 거죠. 그러다 95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독립운동사에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95년도부터 재평가가 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평가된 인물이 바로 박차정 의사입니다. 연필 대신 총을 들고 민족 해방을 위해 싸운 박차정 의사의 숭고한 삶. 후손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분이 진정히 원하는 것은 이 남과 분단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민족 해방 운동이잖아요. 숭고하게 희생된 그분들이 바라는 게 진정히 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렇게 대립하다가도 정말 국가 민족을 위해서라면은 모두 힘을 합치는 이 바로 박차정 의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수, 진보 이래가 끝없이 싸움을 하잖아요. 진정하게 우리가 살 길이 뭔가를 딱 답이 나온다면 모두가 합치는 이 모습, 이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박차정 의사를 비롯해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박재혁 의사, 임시정부에 자금을 댔던 백산 안희재 선생 등 많은 부산의 독립투사들이 민족 해방을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부산에는 이 같은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그들의 역사를 집대성한 독립기념관 하나도 없다는 어이없는 사실이죠. 잊어서는 안 될 역사를 부산은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제2도시 부산이라는 도시가 독립기념관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군소도시도 다 독립기념관을 가지고, 그래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독립기념관을 건립한다 말은 해놔놓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다는 거죠.